예, 소개 감사합니다. 한양의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앞선 두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인 것 같은데요. 앞에 두 선생님들께서 이 인덱스에 대한 설명을 주셨다면 저는 이제 PWV 추정값을 가지고 이 추정값이 실제 우리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디시전 메이킹 할 때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두 인덱스들을 보면 이제 뭐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소시에이션도 좋고 퓨처 이벤트를 예방하는데 뭐 강력한 프레딕터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지표들이 실제 클리닉에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PWV나 혹은 앞선 여러 이제 인덱스들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처음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는 저는 이 에스티메이티드를 빼고 PWV가 디시전 메이킹 툴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에스티메이티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드는 생각이 PWV와 실제 측정한 값과 에스티메이션 한 값이 대표성이 있는지 혹은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했고, 그러면 이 궁극적으로는 에스티메이션 한 PWV가 퓨처 이벤트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제 클리닉에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PWV는 물론 이제 좋은 툴이긴 한데 이제 장비가 필요하고 실제 고혈압 환자들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이게 비용이 또 청구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를 하는데 뭐 10분 가량 소요되고 그다음에 측정 때마다 조금 값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루틴하게 하시겠지만 이제 1차 진료 환경이나 여러 클리닉에서 루틴하게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값이 이 나이와 혈압을 통해서 이제 계산한 값이 되겠는데요. 이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나이와 혈압을 조금 고차항적인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만든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V 리스크 팩터가 없는 환자군과 CV 리스크 팩터가 있는 환자군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나이와 혈압만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수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나이와 혈압을 통해서 계산된 값인데 우리가 뒤에 퓨처 이벤트를 예측하는 힘을 얻을 때 나이나 혈압을 보정하고도 이 값이 의미 있는 예측 인자가 돼서 우리가 단순히 진료 현장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면 나이, 혈압만 딱 넣으면 이 PWV가 값이 딱 계산되면 이게 실제 클리닉에서 좀 손쉽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 PWV는 실제 메저드 PWV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 이 PWV를 이제 밸리데이션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10개 코호트를 이제 합해서 그러니까 실제 CF PWV 매저된 값과 이 에스티메이션된 값이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고 이게 좀 실망스럽게도 상관관계가 그렇게 거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군으로 나눴었고요. CV 리스크 팩터가 있는 건강한 사람은 이제 R 제곱값이 0.44 정도 되니까 R 값이 한 0.67, 그러니까 한 모더레이트 정도의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CV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은 그보다 좀 약한 상관관계,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R 값이 0.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된 값과 실제 매저된 값의 평균을 보면 평균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른 레지스트리를 보면 이제 아테네 베스큘라 레지스트리는 이제 앞선 연구보다 평균 연령이 조금 더 젊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상관관계가 R 값이 0.6, 그러니까 앞선 스터디보다는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릭 스터디는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R 값이 더 줄어듭니다. 0.3. 그리고 N수가 작기는 하지만 평균 연령 42세였던 환자들의 이제 상관 분석을 보면 R 값이 0.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에스티메이션 된 값은 실제 메저한 값과 비교해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상관관계가 조금 약화되고 젊을수록 상관관계가 더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히 건강한 저위험군,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가 있는 건강한 환자에서 상관관계가 조금 더 있고 CVD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이 그 다음, 그리고 리스크 팩터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그 다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 그 메저드된 PWV와 에스티메이션 된 PWV의 평균값을 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할 게 평균 차는 사실 별로 안 나는데 PWV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평균 차가 커져서 우리가 바이어스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마다 공통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PWV를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값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오버 에스티메이션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WV와 PW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PWV를 완전히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마커는 아닐 것 같다. 다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인덱스가 퓨처 이벤트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PWV와의 상관성이 엄청 크지 않아도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WV의 CV 디지즈 리스크 프레딕션 효과 혹은 올코즈 모탈리티를 예상하는 효과를 이제 비교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 프레딕션 모델을 실제 클리닉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환자군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혹은 환자군에 따라서 이제 좀 비슷한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여드릴 데이터는 미국 이 제네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고요. 3만 명 정도 됐고 평균 나이가 45세였습니다. 133개월 메디안 팔로업을 했고 이제 뒤에 계속 보여드린 데이터가 다 비슷합니다. 이러한 환자군에서 에스티메이티드 PWV가 올라갈수록 올코즈 모탈리티가 올라간다. 혹은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가 올라간다. 그래서 1 올라갈 때마다 5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프레밍엄 하트 스코어나 혹은 ASCVD 10-year 리스크를 이제 보정한 후에도 이게 1 올라갈 때마다 리스크가 30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계산된 값이 이제 7.5, 8 이 언저리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10, 12, 15로 점점 커질수록 리스크가 비선형적인 상태로 리스크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러한 효과는 올코즈 모탈리티, 카디오베스큘러 모탈리티에서 공통되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보시면 사실 뭐 고령이건 다른 리스크 팩터를 갖건 갖지 않았건 간에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에스티메이티드 PWV를 이용해서 퓨처 이벤트를 예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컷오프 밸류를 올코즈 모탈리티는 8.7, 그다음에 카디악 모탈리티는 9.4, 그러니까 9 언저리 된 값으로 비교적 정확한 예측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 뭐 프레임엄 하트 리스크 스코어나 10year ASCVD 리스크를 사실 몇 가지 변수만 넣으면 리스크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러한 리스크 툴이 잘 에비던스가 많은 툴이긴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리스크 툴과 비교했을 때도 이런 예측력에서 C 인덱스나 이러한 것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나이와 혈압만 가지고도 퓨처 이벤트를 예방할 수 있는 툴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미국의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 PWV가 전통의 리스크 팩터를 보정한 후에도 여전히도 독립적인 위험 예측 인자였다. 그리고 기존의 리스크 스코어와 여기 슈페리어라고 써드렸지만 대동소이한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클리닉에서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럽 연구도 마찬가지였는데
1000명 정도의 크로아티안을 대상으로 17년 팔로우를 했고요. 보시면 그 EPW가 높을수록 모탈리티와 CV 모탈리티가 높았다. 그리고 예측력도 높았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분, 여기서는 이제 흡연이나 과거의 MI 혹은 스트로크 히스토리 그리고 메타볼릭 신드롬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에서 이 EPWV가 올라가면 향후에 CV 위험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선 미국 연구와 마찬가지로 예측력도 뛰어나고 여기서는 이제 컷오프 밸류를 약 10 정도로 잡았었는데 훌륭한 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이제 안성안선 코호트의 미드레이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팔로우업한 데이터로 분석을 했고 이 연구에서도 에스티메이션된 PW 값이 향후에 퓨처 이벤트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도가 더 늘어난다. 컷오프 밸류는 약 9, 8 언저리에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여성에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높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에서 이것을 대입한다면 여성에서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0-year ASCVD 리스크 모델과 비교해 보면 C 인덱스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이어서 우리가 간단히 나이와 혈압만 갖고도 그런 ASCVD 리스크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욕심내면 같이 컴바인하면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도 에스티메이션된 PW 값이 CV 리스크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여자에서 더욱더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파퓰레이션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비만 환자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약 100개월 정도 이제 팔로우를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뚱뚱한 사람들도 이 PWV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향후에 CV 데스나 올코즈 모탈리티에서 예측할 수 있었고 서브그룹에서도 일관되게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측도도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컷오프 밸류는 이제 9 언저리로 이런 9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향후에 이런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좀 특이한 점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EPW 값이 그냥 모더레이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6.7에서 8.7 혹은 7.2에서 8.5 되는 환자들이 이 CV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EPWV를 사용해서 리스크를 예측할 때 조금 더 낮은 컷오프 밸류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모니터링하자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이퍼텐션이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4,000명 가량의 미국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8년간 팔로우업한 데이터고요. 여기서도 이제 EPW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해저드 레이쇼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10으로 나눴을 때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EPWV가 10 이상이면 심혈관 사건과 올코즈 데스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를 변수를 나이나 전통의 리스크 팩터를 보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는 1 올라갈 때마다 카디악 모탈리티가 약 54%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 상에서도 일관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제 3년, 5년, 10년 추적했을 때 이 AUC 값이 더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예측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 그 스프린트의 포스트혹 아날리시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선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EPWV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은 트리트먼트에 대한 리스판스로서 EPWV를 이제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로우업을 했을 때 EPWV가 0.15보다 작게 증가하거나 떨어진 환자들을 이제 리스판더라고 하면 실제 이 연구는 인텐시브 BP 로어링과 스탠다드 BP 로어링의 아웃컴을 비교했던 연구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EPWV가 떨어진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예후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환자군마다 비교를 해보면 인텐시브 BP 로어링을 하면서 EPWV가 리스판스가 있었던 환자군이 가장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림에서는 이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텐시브 BP 로어링을 했지만 EPWV가 반응이 없었던 환자와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를 했지만 EPWV가 반응이 있었던 환자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우리가 인텐시브 BP 로어링의 효과가 이 PWV에 대한 리스폰스가 없다면 베네핏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연구에서도 이 PWV의 리스크를 예측하는 능력은 컨벤셔널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이 PWV도 고혈압 환자에서 리스크 프레딕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아오르틱 스티프니스의 향상이 없다면 어그레시브 BP 이 로어링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세라페틱 타겟으로서 이 PWV도 모니터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비슷한 연구였는데 스프린트 마인드는 이제 아웃컴을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PWV가 높을수록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나 디멘시아가 더 잘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놀랍게도 인텐시브 BP 로어링을 하면서 이 PWV가 효과적으로 떨어진 환자들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나 이 디멘시아에서 베네핏이 있었다. 반면에 인텐시브 BP 로어링을 하더라도 이 PWV가 반응이 없는 환자들은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세라페틱 타겟으로서의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메저드 PWV는 세라페틱 리스판스로서의 타겟을 아직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연구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겠지만 스파르트 연구에서 우리가 고혈압 환자에서 스탠다드 BP 로어링 환자와 PWV를 타겟으로 한 BP 로어링을 이제 비교했던 랜덤 연구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겠지만 PWV를 타겟으로 혈압을 떨어뜨렸던 환자와 그냥 컨벤셔널하게 BP 로어링을 했던 환자에서 서바이벌 베네핏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PWV를 타겟으로 BP 로어링을 했던 그룹이 혈압도 더 많이 떨어뜨리고 PWV도 정상화되고 어떻게 보면 인텐시브 로어링을 했지만 이러한 환자에서는 차이는 없어서 현재까지는 이 PWV를 타겟으로 테라피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환자군을 넘어가 보면 스테이블 환자이나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크를 프레딕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고 다만 이제 예측도 모델에서는 다른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 슬립 앱니아 환자에서도 이런 PWV가 높은 환자일수록 아웃컴이 나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파퓰레이션에서 우리가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 우리가 에스티메이티드 PWV가 디시전 메이킹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제 나름의 답을 드리면 이제 이 PWV의 스레숄더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는 약 9나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9, 유럽은 10, 미국도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된 값이 9 이상이 넘어가면 향후에 CV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뚱뚱한 사람도 7에서 8 조금 낮은 수치에서 CV 모탈리티가 올라간다. 하이퍼텐션이나 안자이나 환자에서도 약 10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이 나이와 혈압을 가지고 추정을 해봤더니 9에서 10 정도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분은 CV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팔로우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가능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치료를 하더라도 이 PWV의 리스판스가 있는 환자들은 치료의 반응이 더 좋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문헌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리스크 스코어 시스템과 컴바인을 했을 때 더욱더 예측력이 뛰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컴바인까지 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이 PWV를 무조건 믿어야 되냐 아니면 직접 어느 상황에서 PWV를 매저할 거냐를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PWV가 값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스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직접 재봐서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PW도 마찬가지만 헤모다이나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뭐 APIP, 뭐 PAOD 혹은 BP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렉트하게 매저하면서 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령으로 갈수록 이제 에릭 스터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PW 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령에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고 전통의 리스크 팩터는 낮은데 값이 좀 높게 나온 분들 이런 오차가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워크플로어를 말씀드리면 실제 프레임합 리스크 스코어나 10이어 AS/CVD 리스크 스코어는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입력하면 리스크 스코어가 딱 나와서 간편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루틴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EHR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저희가 나이와 혈압만 딱 입력하면 이 값이 나오게끔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레숄더 값, 앞서 말씀드렸던 9에서 10 정도 되는 세팅을 알람을 시켜놓고 환자가 내원했을 때 이 값에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뭐 BP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인텐시브 BP 로어링 혹은 스타틴 세라피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인텐시브 리피드 로어링 세라피와 같이 강도를 좀 조절하면 될 것 같고 팔로우업 할 때도 한 6개월, 12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 측정 값을 판단함으로써 치료가 더 잘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